2025년 연금개혁 완전 정복 50대부터 준비하는 현실적인 노후 설계. 안녕하세요. 58개띠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올해 3월에 통과된 연금개혁법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올해 68세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또 바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 세대에게는 정말 중요한 변화더라고요. 특히 50대부터 70대까지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 도대체 뭐가 바뀌었나? 먼저 가장 큰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현재 소득의 9%에서 시작해서 2030년까지 13%까지 올라갑니다. 아, 또 보험료가 오르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2057년에 고갈될 위기에 있었거든요. 정부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료만 올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금 급여율도 40%에서 42%로 올렸어요. 쉽게 말해서 더 내는 만큼 더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현재 30대 직장인이 월급 309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앞으로 평생 보험료를 5천만 원 더 내지만 연금은 2천만 원 더 받게 됩니다. 결국은 득이 되는 셈이죠.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그럼 이미 50대가 넘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나이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50대 초반 50세에서 54세, 50대 초반이신 분들은 아직 연금 수급까지 10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이번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보험료 인상분도 어느 정도는 부담하셔야 하고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급여율이 올라가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납부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빠진 기간이 있다면 추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영업자시거나 프리랜서셨던 분들은 소득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연금액 계산할 때 이게 기준이 되거든요. 50대 후반 55세에서 59세,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연금 수급까지 5년에서 10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지만 급여율 인상의 혜택도 제한적입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국민연금과 함께 다른 소득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그리고 부동산 등을 활용한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기예요. 60대 이상,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받기 직전이신 분들은 이번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부분에서 몇 가지 변화가 있어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만약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노후자금 계산해 보기.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55세이고 월급 4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박 씨를 예로 들어보죠. 박 씨는 2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앞으로 5년 더 납부한 후 은퇴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도로는 박 씨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월 12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 인해 월 125만 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33만 원을 더하면 월 158만 원 정도의 연금 소득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 준비가 필요한데요.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이를 연금보험이나 주택연금으로 활용해서 월 50-6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총 월 210만 원 정도의 노후 소득이 확보되는 셈이죠. 현재 소득의 절반 정도 수준인데 자녀 교육비나 주택 대출 등이 정리된 상태라면 충분히 생활 가능한 수준입니다. 해시태그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연금 개혁은 이미 결정된 일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연금 정보 정확히 파악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지금까지 납부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예상 연금액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군복무 기간이나 실업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간들은 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 퇴직연금 적극 활용하기.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을 그냥 은행 적금처럼 방치해 두시는데 이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도 크고 장기 투자 상품들도 다양하게 있어요. 연 수익률 1에서 2% 차이가 20년에서 30년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금이라도 퇴직연금 운용 방법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강관리가 곧 재정관리. 아무리 연금을 많이 준비해도 건강하지 못하면 의료비로 다 나가버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서 의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에요. 정기 건강검진은 기본이고 운동 습관도 지금부터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가 곧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노후입니다. 시니어 재테크 안전이 최우선. 50대가 넘으면 재테크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20대에서 30대처럼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해야 해요. 원칙 1. 원금 보장 상품 중심으로 예적금, 국채, 회사채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들을 투자 포트폴리오의 60-70% 이상으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수익률은 낮을 수 있지만 안정성이 보장되죠. 해시태그 원칙 2. 분산 투자 철저히.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부동산, 주식, 채권, 현금 등을 적절히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집값 상승에만 의존하지 말고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을 고려해 보세요. 꾸준한 현금 흐름이 노후에는 더 중요하거든요. 원칙 3. 유동성 확보. 노후에는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집 수리비, 자녀 결혼 자금 등등 말이죠. 그래서 투자 자금의 20%에서 30% 정도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상품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2025년 투자 트렌드와 시니어 전략. 올해 투자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금리 동향, 국내 정치 상황, 부동산 정책 변화 등 변수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디지털 자산이나 가상화폐 같은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시니어분들께는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통적이지만 안정적인 투자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량 배당주, 리츠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 등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주택연금 선택할까 말까? 요즘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집에 살면서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줄어든다는 단점도 있어요. 만약 자녀들이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다른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절약하는 똑똑한 방법. 노후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게 세금 계획입니다. 특히 연금 소득에도 세금이 붙거든요. 연금저축과 IRP 활용.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세액 공제 혜택이 있어서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하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50대 후반이라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5에서 10년만 해도 상당한 절세 효과와 함께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활용.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정기 건강검진비, 치과 치료비, 안경 구입비 등도 모두 포함되니까 영수증을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사기 조심. 시니어 타겟 금융사기. 요즘 시니어층을 노린 금융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상품들은 대부분 사기예요.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원금 보장하면서 연 20% 수익률 보장. 정부 정책과 연계된 특별 투자 상품. 한정된 인원만 가입 가능한 VIP 상품. 이런 말들은 모두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멘트입니다. 금융상품에서 고수익과 안전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건 불가능해요.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라고 재촉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와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 노후 준비를 할 때 자녀와의 소통도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자녀에게 무조건 의존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하지도 마세요. 서로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정도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생활에 집중해라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생활 습관. 마지막으로 돈만큼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없어요. 규칙적인 운동.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떨어지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고 집 근처 산책이나 간단한 맨손 체조만 해도 충분해요. 사회활동 참여.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기 쉬운데 이는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 동호회 참여 등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삶의 활력도 줄 수 있어요. 요즘은 시니어 대상 교육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보세요. 마무리. 현실적인 목표 설정하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전 소득의 70에서 80%를 목표로 하되 이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저축, 부동산 등 여러 소득원으로 분산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건강한 노후가 곧 행복한 노후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노후입니다. 2025년 연금개혁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응해서 모두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투자 상품별 비교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는 주인장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